자, 뼈를 깎고 방망이를 깎는 마음으로 취업 합격의 특급 비법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시간이죠. 네. 취업 완타취 환골탈태입니다. 예. 네, 여러분의 취업 준비를 철저히 환골탈태 시켜드리겠습니다. 내일 코치의 류수환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완타치를 저희가 할 때 그 뱅쌤도 그러시고 예. 태훈쌤도 그러시고 이제 유독 면접 관련 팁을 많이 갖고 오시는데 그만큼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면접이 뭐 당락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면접이 아무래도 이제 최종 관문이고 우리 취업하는 취준생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제 선수들 중에 선수들만 다 모여 있는 그러니까 맞아요. 떨어질 사람들은 떨어지고 예. 마지막 관문이 이제 면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면접이 우리 취준생들한테는 그래도 취업의 꽃 그다음에 아니면 취업의 마지막 관문 뭐 이런 맞아요. 관점에서 면접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그러면 면접 관련된 완타치인가요? 예, 이 면접 앞으로도 면접에 대해서 뭐 수도 없이 할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예. 네. 우리가 이렇게 취업 시장에서 보면 우리 면접관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죠. 면접관 뭐 출신이다 또는 면접관 경험이 있다 또 면접관이 전하는 뭐 땡땡땡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면접관하고 인사 담당자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다른데 아, 저희 같은 개념으로 좀 볼 때가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실상 기업에서는 인사 담당자라고 하는 개념이 월등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아, 넓은 개념이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면접관하고 인사 담당자 경험을 같이 해봤던 하셨었고. 그 경험이고, 그 우리 면접관과 또 인사 담당자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그 면접 관련 핵심 키워드 한 5개를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었습니다. 저희가 또 한 20분 남짓하는 시간에 또 그러니까요. 5개니까 한 네. 4분씩 해갖고 저희가 쪼개서 네. 5개 꼭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의 핵심 키워드 5개 어떤 네. 키워드들이 들어갈지 궁금한데 먼저 말씀하셨던 인사 담당자와 면접관의 차이부터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인사 담당이라고 하면 그 해당 어떤 특정 기업에서 그 기업의 채용부터 시작해서 예. 나중에 이제 퇴직까지 그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인력을 어떻게 뽑아야 될 것인가, 예. 그다음에 어떤 인력을 어디에 배치를 시켜야 될 것인가.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산직에 맞는가, 영업직에 맞는가, 관리직에 맞는가, 네. 관리 중에서도 회계 쪽이 맞는가, 법무 쪽이 맞는가, 이 모든 어떤 인사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이런 쪽이 이제 인사 담당자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인사 관련된 제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기업의 생산성 자체를 증대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역할이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 면접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이제 극히 일부 중에 일부가 이제 채용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채용이라고 하는 절차 안에서 이제 면접관으로 픽이 되거나 이제 선정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초빙이 되어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면접관을 많이 보기도 하고요. 뭐 예. 인사 담당자, 저 같은 인사 담당자는 당연히 면접을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은 뭐 그 해당 기업 전체의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계는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관 경험이 있다는 거하고 인사 담당자 경험이 있다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럴까? 뭐 그런 정도로 일단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면접관 경험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인사 담당관 경험이 있다는 게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면접관 경험뿐만 아니라 인사 담당자 경험까지 있는 뱅생께서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 예. 키워드부터 짚어주시죠. 네, 5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부터 이제 빨리 또 진도를 나가봐야 되겠죠. 예. 첫 번째는 제가 그 선정한 인사 담당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면접관들도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좀 솔직하자라고 하는 좀 네. 솔직하라라고 네. 하는 늘 얘기하는 이 거죠,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많이 이야기를 해왔죠. 네. 맞아요. 예. 이 면접을 가면 면접관들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도 면접이 들어가고 면접관도 면접관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면접관들이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번 주에 또 학생들이 들어오면 우리 지원자들이 들어오면 또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할까? 또 솔직하지 못한 답변들을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될까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이건 면접관의 스트레스죠. 또 반대로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면접 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나? 이런 말까지 해도 괜찮나?라고 하는 이 솔직하지 못한 쪽으로 또 어떤 고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면접장 안에서 영원히 이 같이 이 스파크가 일어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 분야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두 어떤 관점, 면접관의 관점과 이 취준생의 관점은 결코 이 만나지 못하는 이 평행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럼에도 이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혀보자. 면접관과 우리 취준생들의 어떤 준비 방향을 조금이라도 좀 좁혀보자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저는 계속 조금 더 솔직하라 이런 쪽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하지 못한 답변을 하는 네. 사례. 그래서 그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여기에 대한 사례가 좀 있다면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얘기를 좀 해주시고 예. 그렇다면 보는 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긴 해요. 그 사례, 솔직함에 대한 사례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취준생들을 지도를 해보면서 느껴봤던 게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이제 면접관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질문을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네가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너의 강점이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니까 이 취준생 입장에서 좀 솔직하게 답변을 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예. 저녁마다 퇴근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술 먹는 거, 그 개인적인 업무 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업무적인 관계로도 연결이 되면서 그 대인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잘 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이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이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 아주 좋은 거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하니까 그 학생이 근데 그 안에 술도 먹고 뭐 사람들 뭐 업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면접관한테 해도 됩니까? 면접관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다. 면접관들도 퇴근하고 술 먹는다. 술 먹고 얼마든지 사생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네가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건 없다. 자 그러면 솔직하게 그럼 뭐 조금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답변을 한번 바꿔보자. 표현만. 그래서 저는 꼭 그 술 이야기가 만약에 네가 좀 걸리면 술 이야기 하는 게 걸리면 술 이야기는 살짝 빼고 그냥 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누구보다 사람들을 빨리 친해질 수 있다. 그리고 업무 외적인 시간을 통해서도 저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나서 친해질 자신이 있다. 이런 내용이 업무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네. 자,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네가 한번 바꿔보라. 그럼 어떤가? 라고 하니까 그럼 그건 또 괜찮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방향 자체를 트는 게 아니라 그 방향 주제 어떤 에피소드 자체를 트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서 표현만 살짝 바꿔도 여러분들은 훨씬 더 솔직하게 그리고 좋은 정제된 언어로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그 언어로 여러분들은 면접을 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저는 항상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면접 코칭 지도를 좀 해주는데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면 이 솔직함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원히 면접관과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 아니라 평행선 중에서도 그 간극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뱅쌤이 항상 방송에서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솔직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첫 번째 좋겠고요. 키워드였죠? 예. 네, 두 번째 키워드도 만나볼까요? 두 번째 면접관들과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절도라고 하는 절도. 단어입니다. 절도는 절도는 뭐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가 아니고요. 저희 절도. 뉴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절도라는 건 다 그쪽으로만 떠올라가고 순간 절도는 뭐야? 그래서 마음을 훔치려는 얘기가 뭔가 그 절도인 줄 알았네요. 그리고 예. 절이 이 사찰을 의미하는 절도 아닙니다. 절도 있게. 예, 절도라는 거 소위 우리 소위 군인 정신 같은 어떤 좀 맺고 끊음이 있는 그런 강단이 있는 그런 절도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 절도라고 하는 것도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하지만 그 좀 경력직보다는 신입직들한테 좀 더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이게 절도라는 단어. 약간 그 절도의 경계. 예, 요즘 MZ 세대는 워낙 또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가 절도에서 이게 자유분방함과 어떤 사가지의 그 어떤 경계라는 게 굉장히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절도 얘기하면 이거 또 꼰대 같다 옛날 얘기야 이럴 수 있어서 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요거 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경력보다는 신입 쪽에? 신입에게 있어서 절도를 조금 더 요구한다 그랬는데 네. 경력은 아무래도 어떤 한 조직에 들어가서 한 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에 해당 문화와 그 조직 생활을 해봤던 또 분들입니다. 알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내공이라든가 이런 게 쌓여 있는 분들인데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이제 사회 그 하얀 백지 그 하얀 도화지 같은 상태에서 네. 어떤 기업에 해당 조직의 조직 문화라든가 어떤 사회생활의 틀을 처음으로 이제 색깔을 칠해 나가야 되는 이런 그 분들이 신입 지원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기업들이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신입 사원, 신입 행원들을 이렇게 채용을 하면 예. 이 채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냐면 항상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점으로 배치가 되겠죠. 신입을 뽑으면. 그럼 지점은 되게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 이제 우리 되게 바쁘게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지점에 계신 현직 분들은 제발 이번에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좀 빠릿빠릿한 직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빠릿빠릿.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합니다. 이거는 네. 은행뿐만 아니고 모든 기업들이 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뭐. 예. 네. 신입 직원으로서 가장 이제 갖춰야 될 어떤 요건 중에 하나가 하나의 빠릿빠릿함이다라고 경우 하는 두개 할 줄 알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예. 예. 맞아요.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절도라고 하는 게 이제 면접에서 요구가 되어지는데 네. 이 절도라고 하는 건 크게 우리가 행동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절도가 있고요. 그다음 언어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절도가 있습니다. 예. 저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면 저 친구는 절도가 있겠다 없겠다. 저 친구는 빠릿빠릿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예. 언어를 말하는 걸 봐도 말하는 속에서 저 친구는 빠릿빠릿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의 빠르기만 봐도 지원자의 말의 빠르기만 봐도 저 친구는 빠릿빠릿하겠다 아니겠다라고 하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네. 말 늘어지면 싫어하시죠? 당연하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요. 그랬는데요. 이런 것도 바로 이게 그런 겁니다. 안 바로 좋아하시죠? 그런 건데 그 부분은 사투리를 싫어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예. 뭐 지역 방언이니까. 예. 그 싫어하면 지역 차별이라는 거죠. 예. 사투리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는데 네. 뭐 서울말을 쓰든 표준어를 쓰든 뭐 전라도 사투리를 쓰든 경상도 사투리를 쓰든 맞아요. 네. 그 언어를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언어적인 습관이 예. 어떤 말이 뒤에 이제 길게 늘어지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냥 늘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 중에는 아리랑을 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이 인토네이션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뒤로 늘어지면서 막 늘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본인은 스스로 잘 캐치하기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 같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같이 생활해왔던 분들도 여러분들이 찾기가 그걸 찾아내기 어렵고요. 어떤 외부적인 분들에게 이거를 딱 보여줬을 때 이 부분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지적을 받는다면 면접에서는 면접관들이 그걸 다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넌 비정상이야. 비정상. 모든 분들은 정상이죠. 네. 다만 면접 안에서의 정상과 비정상입니다. 네. 생활 속에서의 정상, 비정상은 맞아요, 절대로 맞아요. 아닙니다. 네. 면접 안에서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정상과 면접관들이 좋아하지 않는 비정상,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맞아요. 번째 키워드 네. 절도였는데 경력보다는 신입에서 좀 더 요구가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세 번째 키워드도 짚어볼까요? 세 번째 뭡니까?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 대화. 예. 대화. 제가 또 늘 우리 그 취준생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 면접관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의 같이 이야기를 섞는 것을 원하면서 면접관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창문을 열어놓고요. 여러분들도 면접관에게 마음의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면접관하고 여러분들은 한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면접관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창문을 열어놓았는데 우리 지원자들이 면접관에게 마음의 창문을 이렇게 닫아놓은 상태에서 네. 나는 당신과 대화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버전이 나온다면 그 면접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도 잘 본 면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제가 면접은 대화. 대화다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 좀 정리를 대화. 이게 이제 해보고자 아까 이제 절도의 개념하고 좀 그 생각을 해보면 좀 상충될 수 있는 게 앞에서는 뭔가 예의 바라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면접관들한테 어떻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경계를 또 잘 타야 되는 거니까 네. 뭔가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이 묻고 그 물은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예. 그 분위기에 눌리거나 뭔가 잘 보이려고 뭔가 조금 막 없는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정신을 좀 차려서 얘기한다는 거,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그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 절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어가지고 반대되는 쪽, 그러니까 상반되는 쪽의 어떤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약간 뭐 절도가 유연함 아니라 같은 그런 느낌. 절도가 아니라 대화라고 하는 대화죠. 측면. 예, 대화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떤 상반되는 쪽의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암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외워서 얘기하는 예. 거. 그 대화의 반대쪽 개념은 암송이다라고 하면 이게 교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암송은 성경 그렇죠. 암송은 이제 그렇죠. 교회 가서 해야 되는 거고. 3.14 1592 이거는 암송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3.14 그다음에 1592 맞습니까? 그 하여튼 이거는 머릿속에 외워놓은 건데 이 외워놓은 걸 그대로 말하는 거 이거를 면접관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예. 면접관과 인사 담당자들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머님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나 네. 같이 오늘 뭐 데이트를 한다. 뭐 친구랑 대화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떤 대화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워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그 데이트를 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처럼 면접관하고 그 면접을 볼 때도 면접관들은 바로 그거를 원합니다. 원하는데 우리 취준생들이 이거를 이제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는데 암송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 스크립트를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그냥 하였습니다. 마침표까지 찍으면서 이거를 암송하는 케이스가 참 많은데 이 부분이 면접관들이 참 싫어하세요. 이 부분을.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암송 버전이 나오면 면접관들은 대부분 이 아까운 면접 시간에 왜 내가 너의 그 암송 답변을 들어야 되냐 라는 식으로 면접을 많이 커트를 하기도 하고요. 빨리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암송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싫어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외우는 이런 방식보다 예. 우리 취준생들이 답변을 준비를 하고 싶으면 그냥 키워드 어떤 방향성과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외워 놓았다가 그거를 이렇게 그걸 가지고 답변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는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만들고 대본을 만들어서 외우지 맞아요. 말라라고 하는 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죠. 스크립트를 만든다 하더라도 예. 그걸 자기 말로 할 수 있는 연습은 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또 뭔가 이게 딱 대화하듯이 하면 괜찮은데 암송을 꼭 해야 되는 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기승전결이 어떻게- 안 맞으면 또 이제 막 네. 버퍼링 나와서 그 예. 그 앞뒤로 취준생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분들 걱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겁니다. 네. 저는 암송을 안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버퍼링이 나고 네. 버벅대고 이 뭐 말도 잘 연결도 안 되고 그래서 좀 꼭 암송을 좀 암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예. 하는 이런 어떤 유형의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분 예. 자, 그럼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런 훈련을 한번 시켜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가 그 답변을 만약에 암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두 줄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두 줄만 쳐봐라. 네. 두 줄만 쳐서 암기를 해보라.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면접에 가서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두 줄은 조금 짧은 경우입니다. 이제 한 세 줄 내지 네 줄 정도의 답변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두 줄만 이제 그 암기를 하라고 먼저 시킨 거죠. 네. 이 두 줄을 먼저 암기를 한 상태에서 그럼 네가 애드립으로 그냥 거기에 적석으로 한 줄 정도는 네가 거기서 한번 더 붙여보라 라고 하면 해내요. 해내니까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를 하려고 암송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핵심 문장만 한번 암기를 해보고 나머지 이제 좀 부수적인 문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붙여보는 요 연습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늘어나고 그 실력이 늘고 면접 역량이 늘고 네. 분명히 여러분들은 답변을 조금 더 길게 암기하지 않더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시도를 해보고 연습을 조금만 해보시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개 남았기 때문에 예. 빨리빨리 가야 돼요. 네. 네 번째 키워드 네 번째 키워드 뭐예요? 네. 뭡니까? 예. 제가 먼저 얘기할 뻔했네요.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네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번째 제가 정한 건데 우리 MC님께서 이야기를 뭔가 해주셔도 토했거든요, 제가. 토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뻔했어요. 예. 해주셔도 영광이죠. 네 번째 정한 키워드는 순발력입니다. 예. 순발력. 예, 순발력. 순발력. 면접은 여러분들의 순발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순발력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보면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았겠지만요. 사회생활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해보면 직장생활 속에서 상당히 필요한 것 중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라고 하면 순발력이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순발력 말고도 물론 다른 어떤 많은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까 일부에서도 이야기했던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뭐 어떤 소통 능력이라든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발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예. 빠지지 못하는 게 순발력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항상 이 직장생활 속에서 닥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미리 갖추어 놓으면 좋은데 이 부분이 근데 이 천성적인 부분이라 선천적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선천적인 부분이 좀 큰데 예. 그래도 후천적으로 좀 기르려면 예. 뭐 좀 길지 않게 설명해 준다면 예. 이런 걸 좀 반복하면 좀 좋은 것 같더라. 이런 게 팁이 있을까요? 제가 뭐 어떤 그 사회 심리학자도 아니고 예. 뭐 그런 그렇죠. 상태에서 뭐 정신 분석 의학자도 아닌 상태에서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요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정확한 처방을 내려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긴 하죠. 그러나 다만 저는 인사 담당자 수없이 많은 우리 취준생들을 봐왔고 조직 생활을 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 분들의 경험을 제 간접 경험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요.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위의 친구들에게 그냥 질문을 좀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보십시오. 예. 뭐 오늘 밥 먹었냐? 아니면 뭐 오늘 저녁에 뭐 할 거냐? 아니면 다음 주에 계획이 뭐냐? 뭐 어제 프로젝트 과제는 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즉석에서 그걸 빨리빨리 답변하는 이 연습을 생활 속에서 하는 게 그런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겠네요. 예, 이게 저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면접에 있어서 순발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데 예. 다만 의학적인 처방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네. 많이 듣고 많이 또 흉내도 내보고 따라도 해보고 많이 표현하는 거 네. 이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네 번째 키워드였고요. 네, 이번에 마지막 예. 5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는 습관이라고 하는 습관. 네. 습관. 예.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또는 취준생이었을 때 말이죠. 그때는 저한테 어떤 습관이 있지 이런 거를 몰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습관의 중요성을 제가 깨달은 게 인사 담당을 하면서 습관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습관은 분명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좋은 습관도 있고 안 좋은 습관도 있고. 만약에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이렇게 손을 움직였다고 해보죠. 이것도 습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습관은 크게 행동 습관, 언어 습관 이렇게 면접관 인사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는 게 이게 면접을 잘 보는 또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시간이 좀 남아서 일단은 그렇다면 뭐 그 습관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저도 이제 항상 뭐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뭐 어떻게 잘하는 거야? 라고 물으면 이제 그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도 어떤 면접을 통해서 이런 습관을 어떻게 기를지에 대한 부분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야기. 우리 제가 습관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우리한테 나타나는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동 습관이 있고 언어 습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유형이 주로 면접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목소리가 크다 또는 작다 이거는 습관일까 아닐까? 이건 분명히 습관입니다. 예. 분명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큰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또 작은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말 빠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빠르기가 여러분들이 빠르다, 느리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습관일까 아닐까? 그건 100%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천적으로 길러진 거죠. 또 제가 아까 이렇게 손을 움직인 게 있다 말을 하면서 이것도 습관입니다. 네.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같이 이렇게 끄덕여 준다. 예. 소위 리액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들한테 나도 모르게 다 이렇게 배어져 있고 스며들어 있는데 이런 습관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를 하면서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이런 습관들이 면접에서는 주로 행동 습관, 언어 습관 이게 면접관들은 그냥 바로 캐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습관을 잘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이게 면접에서 아주 큰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거고요. 제가 최근에 이런 그 뉴스 기사를 한번 본 적이 네. 있습니다. 네. 과연 면접은 늘 수 있는 것인가? 면접은 연습을 하면 늘 것인가? 라고 하는 예. 이거는 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뭐냐면 이건 면접은 선천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관점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순발력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했던 순발력, 대화, 뭐 솔직 이런 것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조금씩 평상시에 준비를 조금만 하면 면접은 분명히 넣을 수 있는 것이다.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